맥스 슈어저의 뉴욕 매치 입단이 확정됐습니다. 둘은 3년 1억 3천만 달러 계약에 합의했는데요. 매츠는 4년이 아니라 3년으로 계약 기간을 1년 줄이는 대신 연간 4,200만 달러에 100만 달러를 더 보태 연평균 4,333만 달러 계약을 만들어줬습니다. 또한 슈어저는 두 번째 시즌이 끝나고 옵트아웃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이로써 슈어저는 26인 개막 로스터를 기준으로 현재 팀 페이롤이 3,700만 달러인 볼티모어와 4천만 달러인 피츠버그를 넘어서는 엄청난 몸값을 가지게 됐는데요. 좀처럼 실감나지 않는 슈어저의 몸값을 정리해보면 슈어저의 월급은 360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매달 43억 원을 받고 한 타자를 상대할 때마다 7천만 원을 받으며 한 이닝을 소화할 때마다 3억 원을 받습니다. 실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4월부터 9월까지 정규 시즌이 열리는 6개월 동안 2주에 한 번씩 돈을 받는데요. 슈어저는 4월부터 9월까지 2주에 한 번씩 우리 돈 43억 원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생애 연봉이 3억 5천만 달러가 된 슈어저는 2억 9천만 달러인 저스틴 벌랜더와 2억 6천만 달러인 클레이튼 커쇼를 넘어섰는데요. 물론 커쇼는 아직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평균 연봉이 4천만 달러를 돌파하는 계약은 슈어저가 메이저리그 선수 최초인데요. 1999년 케빈 브라운이 다저스에 입단하면서 최초로 1,500만 달러 연봉을 받은 메이저리그는 2001년 알렉스 로드리게스와 매니 라미레스가 2천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매니는 8년 1억 6천만 달러 계약으로 정확히 연평균 2천만 달러, 에이로드는 10년 2억 5,200만 달러 계약으로 2천만 달러를 넘어 2,500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2007년 로저 클레멘스는 양키스와 2,800만 22달러의 1년 계약을 맺는데요. 22달러는 본인의 등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즌 중반에 맺은 계약으로 실수령액은 그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마침내 최초의 연평균 3천만 달러 계약이 탄생하는데요. 주인공은 클레이튼 커쇼였습니다. 이후 2015년 맥스 슈어저, 2016년 데이비 프라이스와 잭 그레인키가 3천만 달러 연봉을 돌파했고 게리 콜이 양키스에 입단하면서 받은 3,600만 달러가 이번 슈어저의 계약이 등장하기 전까지 최고 기록이 됩니다. 사실 최초의 4천만 달러 연봉은 마이크 트라웃이 받아야 했는데요. 2017 시즌이 끝나고 FA가 될 수 있었던 트라웃은 2015년 1억 4,450만 달러 6년 계약을 맺습니다. 이에 트라웃은 2020 시즌 후 FA가 될 수 있었지만 트라웃은 FA에 도전하는 대신 2019년 3월 다시 에인절스와 12년 계약을 맺게 됩니다. 트라웃은 4억 2,650만 달러의 계약 총액을 통해 지금도 유일한 4억 달러 계약이 됐지만 평균 연봉은 3,554만 달러로 4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슈어저는 이로써 애리조나, 디트로이트, 워싱턴, 다저스에 이어 5번째 팀의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동료복이 많은 슈어저는 이번에는 디그롬과 함께 뛰게 됐습니다. 슈어저가 데뷔한 2008년 애리조나에는 애리조나에서 마지막 시즌을 보낸 랜디 존슨과 2006년 사이영 수상자인 브랜든 웹이 있었습니다. 슈어저가 뛰었던 팀 중에서 더 대단한 팀은 2014년 디트로이트였는데요. 올해 로비레이가 사이영상을 따냄으로써 2014년 디트로이트에는 도합 사이영상이 5개인 슈어저와 벌랜더, 2012년 수상자인 데이비 프라이스, 2016년 수상자인 릭 포셀로, 그리고 로비레이까지 무려 5명의 사이영 투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슈어저가 잠깐 뛴 다저스에는 클레이튼 커쇼, 데이비 프라이스, 명부상에만 있었던 트레버 바우어 3명의 사이영 투수가 더 있었는데요. 슈어저까지 사이영 경력자가 4명 있는 것, 사이영 3회 투수 2명이 함께 뛴 건 역시 다저스가 역대 최초였습니다. 슈어저와 디그롬의 만남이 더 흥미로운 건 둘이서 4년 연속 수상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건데요. 2016년과 2017년 슈어저가 2년 연속 수상, 2018년과 2019년 디그롬이 2년 연속 수상으로 둘이서 4년 연속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과거 내셔널리그 사이영상은 1991년 톰 글래빈에 이어 1992년부터 1995년까지 매덕스가 4연패를 하고 1996년 스몰츠, 1998년 글래빈이 수상함으로써 셋이서 8년 동안 7개를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요. 1997년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아니었다면 매덕스, 글래빈, 스몰츠 셋이서 8년
3년 연속 수상을 할 뻔했습니다. 슈어저와 디그롬의 만남은 현역 최고 투수 2명의 합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2016년 이후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순위를 보면 1위는 33.2를 기록한 맥스 슈어저, 2위는 30.5를 기록한 제이콥 디그롬, 3위는 25.9인 게리 콜, 4위는 23.5인 크리스 세일, 5위는 22.7인 에런 놀라, 6위는 22.5인 저스틴 벌랜더, 7위는 22.4인 클레이튼 커쇼로 둘은 메이저리그 1위와 2위이며 다른 선수들과도 월등한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 뉴욕 매치의 적이었던 슈어저는 매치 상대 성적이 통산 14승 5패 2.68이고 시티필드 성적 또한 10승 2패 2.14로 정말 좋은데요. 제 기억에 디그롬과 맞대결 말고는 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슈어저의 시티필드 등판은 제가 현지 중계를 했던 2013년 올스타전으로 리베라의 마지막 올스타전이었던 그해 아메리칸 리그 선발 투수는 슈어저, 내셔널리그 선발 투수는 맷 합이었습니다. 평균 자책점 3.74를 기록한 지난해 단축 시즌이 워싱턴 입단 후 가장 부진했던 슈어저는 올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다저스로 트레이드되고 나서는 11경기에서 7승 1.98을 기록하고 다저스는 11경기를 모두 승리하는 것으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와일드카드 경기에서는 살짝 부진했지만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7이닝 10K 1실점, 5차전에서 통산 첫 세이브를 따낼 때까지만 해도 상승세를 이어갔던 슈어저는 그러나 그때 무리를 한 것이 NLCS로 이어지며 2차전 4와 3분의 1이닝 2실점 교체 후 더 이상 마운드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내년이 37세 시즌인 슈어저는 40세 시즌까지는 끄떡이 없었던 랜디 존슨의 후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게 매치의 기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매치는 지금까지 사이영 투수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재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매치는 애틀란타에서 사이영 2번을 수상한 글래빈과 2003년 4년 4,250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매치에서의 첫 시즌이 슈어저와 마찬가지로 37세 시즌이었던 글래빈은 계약을 1년 더 연장해 매치에서 뛰는 5년 동안 연평균 201이닝을 던지지만 평균 자책점은 3.97에 달했고 연평균 승리 기여도는 3.1이었는데요. 실패한 계약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성공한 계약도 아니었습니다. 매치는 2005년 이번에는 페드로 마르티네스와 4년 5,300만 달러 계약을 맺는데요. 보스턴에서의 마지막 해에 구속이 급감하는 모습이 있었던 페드로는 첫 해인 2015년 217이닝을 던지고 15승 8패 2.82를 기록하는 것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쓰러지게 됩니다. 4년 동안 페드로가 기록한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는 8.1이었습니다. 사실 기대가 가장 컸던 선수는 트레이드로 데려온 요한 산타나였는데요. 당시 매치에는 페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었기 때문에 같은 코치에게서 배운 우한 최고의 체인지업 투수와 좌완 최고의 체인지업 투수의 합체는 정말 큰 기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산타나가 더 기대됐던 건 글래빈이 37세, 페드로가 33세였던 반면 산타나는 29세로 시작하는 데다가 미네소타 시절 론 가드나이어 감독으로부터 철저한 보호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004년과 2006년 사이영상을 따냈으며 2006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산타나를 큰 손실 없이 데려온 매치는 FA까지 1년이 남아있던 산타나에게 6년 1억 3,750만 달러 계약을 선물하는데요. 첫 시즌인 2008년 인닝과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고 린스컴과 브랜든 웹에 이어 사이영 3위를 함으로써 성공할 것 같았던 산타나는 30세 시즌인 2년차부터 하향세가 시작됩니다. 2011년을 어깨 부상으로 뛰지 못한 산타나는 2012년에 돌아왔고 매치에게 창단 후 8,019경기 연속 무노히터를 끊어주는데요. 그러나 이때 무리한 것이 부상을 불러왔고 더 이상 공을 던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슈어저는 에이스를 데려왔다가 실패한 매치의 유구한 전통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슈어저의 계약이 더 걱정스러운 건 디그롬의 상태 때문이기도 한데요. 1012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0.50을 기록하며 밥 깁슨이 1968년에 세운 1.12 라이브볼 시대 기록을 깨는 게 가능해 보였던 디그롬은 결국 부상에 쓰러짐으로써 92이닝 평균 자책점 1.08로 시즌을 끝냈는데요. 지난해부터 8번의 피지컬 이슈가 있었던 디그롬은 올해 5월 5일
광배근 문제로 등판이 취소됐고 5월 12일 옆구리 문제로 5이닝 후 교체됐으며 6월 12일 굴곡근 문제로 6이닝 후 교체됩니다. 6월 17일 어깨 문제로 3이닝 만에 내려온 디그롬은 7월 19일 팔뚝 문제로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7월 30일 광배근 문제로 부상자 명단이 연장되고 결국 복귀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에 매치 내부에서는 내년 디그롬이 건강한 시즌을 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츠 샌디 앨더슨 회장은 지난 9월에 디그롬이 팔꿈치 인대 부분 파열이 있었으며 지금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팔꿈치 인대가 부분 파열된 상황에서 토미존 수술 없이 주사요법으로 회복한 건 다나카 등 여러 선수들이 있지만 디그롬은 평균 99마일을 던지는 선발 투수라는 점이 다른데요. 이에 저는 디그롬은 내년에도 철저하게 89, 6이닝을 던지는 것으로 제안하고 디그롬 때문에 부족한 이닝은 슈어저가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디그롬은 올해 있었던 부상들이 모두 타격을 하다 생긴 부상이기 때문에 타석에서 무리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이닝을 먹어주는 슈어저와 짧은 이닝을 폭격하는 디그롬, 여기에 타이완 워커와 카를로스 카라스코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주기만 한다면 매치 선발진은 정말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매치는 기쿠치와 리치일 등 좌완 선발들을 더 보탤 거라고 합니다. 사이 영상이 3개인 슈어저와 2개인 디그롬이 한 팀에서 뭉치게 됨으로써 내년 매치는 2008년 매치 이후 처음으로 사이 영상을 2개 이상 따낸 선수 2명을 보유하고 시즌을 시작하는 팀이 됐는데요. 2008년 매치는 산타나의 첫 시즌이자 산타나가 유일하게 활약한 시즌이었지만 페드로가 20경기 5승 6패 5.61에 그치면서 두 선수의 시너지가 전혀 나지 않았던 바 있습니다. 과연 내년 매치는 2008년 매치와 달리 원투펀치가 대활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